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벌써 3탄 3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어 되게 유익하다라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뭐 현강 수강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연락 오고 있습니다. 자, 3강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PDF로 자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반드시 다운받으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오늘 외울 단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볍게 우리 문제 하나 풀고 갈 건데요. A번, B번 launch 그리고 improve라는 동사의 선택 문제네요. 질문 드릴게요. 계획하고 있대요 회사가. 그런데 어휘 문제는 반드시 문맥 전체를 다 볼 겁니다. 신제품을 땡땡할 계획이래요. 뭐 하는 동안에? 그렇죠. 테크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그렇죠. 당연히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왼쪽 우리 launch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nch. 출시하다, The company launched a new smartphone model last week. Be launched. 출시되다, The new smartphone was launched to positive reviews. 자, 그러면서 우리 동사, 우리 launch부터 갈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앞부분에 있는 1번부터 12번까지는요 우리 능동수동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가겠습니다. 1번 동사부터 가볼게요. 근데 1번과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볼 건데, 자 특히 1번 같은 경우에 launch라는 동사, 맞아요, 출시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launch의 특성상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목적어가 하나 있는 동사들은요 당연히 수동태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주로 삼형식 동사라고도 부르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면서, 그렇죠, be 플러스 pp의 형태로 쓰여서 목적어 없이 be launched,라고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능동태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회사가 출시를 했는데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을 우리 출시했습니다. 언제? 지난주에 출시했다. 그런데 2번 동사 한번 볼게요. 2번은요 be launched,라고 당연히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 드릴게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뭐 되었다? 긍정적인 리뷰로 출시되었다. 잠깐만요. 뒤에 목적어로 보이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삼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있던 걸 어떻게 된다? 그렇죠, be 플러스 pp로 바꾸면서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게 되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없는 상태에서 문장의 동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Assign. 할당하다, The supervisor assigned tasks to each intern. Be assigned. 배정되다, Each intern was assigned to a specific project. Install. 설치하다, The technician installed the new software on all computers. Be installed. 설치되다, Security cameras were installed in the parking lot. Notify. 통보하다, We will notify all participants by email. Be notified. 통보받다, All participants were notified of the schedule changes. 자, 질문. notify 무슨 뜻? 통보하다, 알려주다. 그런데 우리 notify라는 동사는 보통 어떻게 쓰인다? A, of B꼴로 쓰일 수 있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A라는 곳에 보통 사람에게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A에게 B를 알려주고 통보하다죠. 그런데 어떻게도 쓰인다? A, 대절 구문, 명사절 구문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A에게 이 명사절 이하의 내용을 알려주고 통보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We will notify all participants.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메일로 알려줄 겁니다. 사람, 명사, 목적어 바로 올 수 있죠. 어떤 내용은 그냥 생략하고 of 플러스 B 생략하고 그냥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A of B꼴을 수동태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주어로 가고요. 그리고서 뭐가 된다? be notified가 되겠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of 플러스 B나 대절이 어디에 가서 붙는다? 뒤쪽 가서 붙을 겁니다. of B가 붙거나 대절 목적어가 붙게 될 거예요. 그러면 A는
B에 대해서 통보받다. 또 A는 대절 이하에 대해서 통보를 받다. 우리가 주로 뭐 3, 4형식 동사의 능수동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8번 단어가 그겁니다. be notified, 통보를 받다라는 수동태로 쓰였는데 뒤에 뭐 붙어 있는지 보세요. of the schedule changes가 붙어 있죠. 그러면 all participants, 모든 참가자들은 were notified, 통보받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 일정 변경 사항에 대해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A of B 꼴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어떻게 된다? B, PP, of B 꼴로 가능하다라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notify A of B, 또 어떤 동사 표현이 있죠? inform A of B, 또 우리 remind A of B 꼴도 비슷한 형태로 쓰이게 될 거예요. 물론 뜻은 달라요. notify, inform은 동의어지만 remind 같은 경우에는 상기시키다라는 동사 표현이죠. remind A of B 써가지고 우리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러면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A는 상기되어집니다. 그래서 B의 내용에 대해서 상기되어지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Operate. 운영하다. The store operates from 9 a.m. to 8 p.m. Be operated. 운영되다. The facility is operated by a partner company. Consider. 고려하다. The board considered several proposals. Be considered. 여겨지다. Mr. Park is considered a leading expert in finance. 자, 11번 consider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근데 consider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특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적어 하나 나오는 그냥 3형식 동사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라고 쓸 때 뭐뭐 하는 것,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고려하다라고 쓸 때 consider는 뒤에 뭐가 붙는다? 동명사 ing가 붙어야 돼요. 절대로 consider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consider ing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consider 뒤에는 목적어 있고 그렇죠. 목적격 보어가 이어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당연히 형용사 또는 명사 보어가 나와서 이 목적어를 뭐뭐라고 생각하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할게요. 당연히 지금 이 예시 문장에선 그냥 동명사 또는 명사가 나온 거겠죠? 뭔가를 고려하다. 이 사진이 그렇죠. 고려했습니다.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적어를 A라고 지칭하고 목적격 보어를 B라고 지칭해서 이 5형식으로 쓸 때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A가 간주되어지고 고려되어지고 여겨집니다. 뭐로 간주되어지고 여겨진다? B라는 목적격 보어로. 질문, 5형식 동사의 수동태는 수동태로 바뀌었는데 뒤에 보어, 목적격 보어가 붙어있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형태가 12번 동사의 표현에 있죠. be considered, 당연히 여겨지고 간주되어지고 고려되어지는 건데 이 문장 보세요. 야, 박 씨는요 뭐로 간주되어지고 여겨진대요? 아주 선도적인 그런 전문가, 이 금융 분야에 있어서 아주 선도적인 이끌어가는 그런 전문가로 간주되어진다. 목적격 보어가 뒤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consider를 수동태로 바꿔서 쓴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오늘 3형식 동사의 수동, 4형식 동사의 수동의 형태, 5형식 동사의 수동의 형태까지 문법적인 걸 가미해서 같이 이 동사의 표현들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능수동태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됐나요? Increase. 증가하다. Sales increased steadily throughout the year. Forecast. 예측하다. Analysts forecasted strong demand for the new item. Achieve. 달성하다. The company has achieved record profits this quarter. Decline. 감소하다. The number of applicants has declined recently. 자, 그 다음 단어는 decline. 자, 발음 한번 할까요? decline. 좋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편해요. 일단 decline은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둘 다 돼요.
갑시다. 자동사일 때 지금 이 뜻 감소하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소하다. 그런데 타동사일 때 뒤에 목적어가 붙어 있겠죠. 그럴 때는 무슨 뜻? decline, 거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명사형도 되거든요. 그냥 요 동일한. 그래서 명사로 쓰일 때 감소 또는 거절이라는 명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지금 보니까 recently라는 여러분 뒤에 부사가 있으니까 이 동사 자동사로 쓴 거겠죠. 최근에 감소했다. 그래서 지원자들의 수가 최근에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ecline 우리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라는 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Expand. 확장하다. The brand expanded its market share significantly. Anticipate. 예상하다. We anticipated that sales would increase. 우리 anticipate 되게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예상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왔냐? 질문. 예상한다라는 건 결국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보통 생각과 관련된 동사들은 뒤에 물론 그냥 명사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내 생각을 정리해서 예상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문장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한다? 명사절 목적어가 자주 오고요. 특히나 그 명사절 중에서도 그렇죠. 대절 목적어가 주로 취해지는 그런 동사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절 목적어가 주로 오면서 이 대절 이하의 내용을 예상하고 상상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갑시다. We anticipated. 우리가 예상했습니다. 뭘 예상했냐면 그렇죠. 우리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뭐 would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그냥 will의 과거 형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사실 would는 일반 이제 회화에서 되게 다양한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토익에서는 그런 뉘앙스나 회화적인 요소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일단 정리할게요. would는 과거 기준일 때 미래를 묘사할 때 쓸 수 있어요. 자, 보통은 지금 시점의 미래를 묘사할 때는 will 같은 걸 씁니다. 그런데 과거 기준에서 바라볼 때 그 과거 기준의 미래가 있겠죠? 그럴 때 보통 would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그렇다고 뭐 will을 못 쓰는 건 아닌데 뭐 그래서 will을 쓸 거냐 would를 쓸 거냐 그런 선택 문제는 당연히 못 나와요. 문맥을 한 문장밖에 안 주는데 그렇게는 못 주고 어쨌든 과거 기준점에서 이런 미래를 표현하고 싶을 때 would를 통해서 표현을 가능하다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we anticipated 우리가 예측했어요. 예상했어요. 매출이 증가할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Implement. 실행하다. The firm implemented new safety rules last month. 자, 19번 단어로 가볼게요. 자, implement. 자, 제가 이 동사를 찝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ment로 끝나면 주로 뭐죠? 맞아요. 주로 명사형은 맞아요. 그런데 ment로 끝난다고 무조건 명사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implement는 뭐다? 실행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뒤에 그래서 주로 safety rules 이런 규칙 같은 거 실행하거나 policy 정책을 실행하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the firm 회사가 implemented 우리 실행했습니다. 새로운 안전 어떤 규칙을 지난달에 실행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last month니까 당연히 과거 시점으로 과거 동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implement 알아두시고요. Project. 예상하다. The manager projects that costs will decrease. project라는 동사예요. 선생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project라고 해서 우리 하나의 명사 형태를 써서 야, 프로젝트 끝냈어? 그럴 때도 그 프로젝트 일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도 외래어식 표현으로 프로젝트라고 그냥 하죠. 지금 우리가 단어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강까지 갈 겁니다. 자, project. 그런데 동사로 예상하다, 예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 뭔가 PPT 띄울 때 프로젝터로 띄우잖아요.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이 투영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영해서 앞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상하다, 예측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님이 예측합니다. 이 내용, 대절 이하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다. 그럼 cost, 비용이 증가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거 project란 동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프로젝트를 꾸며주는 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accurately,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래서 accurately project something, 뭔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그래서 accurately를 우리 프로젝트 앞에서, 타동사니까 앞에서도 꾸밀 수가 있겠죠. 앞에서 꾸미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됐습니까? 정확하게 예측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나요? Complete. 완료하다. Construction was completed ahead of schedule. Negotiate. 협상하다. They have been negotiating with suppliers for weeks. Announce. 발표하다. The CEO announced the expansion yesterday. Develop. 개발하다. Engineers are developing a new ticketing system. Varies. 달라지다. The delivery fee varies depending on distance. Depend. 의존하다. Prices depend on demand and availability. Occurs. 발생하다. A system error occurs when the server is overloaded. Include. 포함하다. The benefits package includes dental coverage. Appear. 나타나다. Several issues appear during testing. Concerns. 관련되다. The report concerns safety procedures. 자, 다음은 30번 단어예요. 여러분, 30번 concern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나요? S는 지금 주어가 단수니까 붙어 있는 거고 concer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걱정을 끼치다, 걱정시키다라는 동사 아닌가요? 맞아요. 대단히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감정 동사도 가능해서 걱정시키다라는 감정 동사 표현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나 걱정하고 있어. 무슨 뜻이죠? I am concerned about something. 나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태야 라고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 뜻 알고 있어야 됩니다. concern이 관련되어 있다 또는 그거에 관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밑에 문맥을 볼게요. 보고서가 안전 절차를 걱정시키고 있다? 말 안 되죠.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죠. 걱정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보고서는 안전 절차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관련되어 있고 뭔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동사 표현이기도 해요. 그럼 토익에서 걱정시키다와 관한 것이다, 관련되어 있다 이런 류의 동사 표현으로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뭐에 관해서라는 전치사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요거의 어떤 형태? 우리 concerning을 쓰시면요. 이거 뒤에 명사가 붙어서 전치사적인 표현으로 쓰입니다. 뭐뭐에 관하여 또는 뭔가에 관해서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쓰일 때 전치사로서 쓰죠. 동의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관하여 뭐죠? about이 있죠. 뭔가 feedback about blah blah blah. 즉 뭔가에 관한 feedback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관하여 우리 정리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 우리 요 regarding이라는 표현도 있죠. regarding 써도 당연히 전치사적으로 뭔가에 관해서, 그리고 전치사 on 같은 표현들도 뭔가에 관해서 또는 뭔가에 대하여 이런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concern 좀 길었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Apply. 적용되다. These rules apply to all employees. apply 31번 단어예요. 적용되다란 뜻이에요. 그럴 땐 보통 어떻게 쓴다? 전치사 to가 붙어서 씁니다. 그런데 뭔가에 적용되다란 뜻일 땐 전치사 to가 붙어서 야, 이 규칙들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apply 뒤에 전치사 for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는 지원하다, 신청하다가 되겠죠.
apply for the class. 그 수업에 신청하고 지원하는 거겠죠. 뭔가를 신청하고 지원자. 그렇죠. 우리 그래서 지원자라는 명사 용어가 어떻게 되죠? applicant가 되는 겁니다. 지원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단어를 하다 보니까 우리 토익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겠죠. 저 보세요. 여러분,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까 사실 apply에는 무슨 동사의 표현도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적을 필요는 없어요. apply는 자 적용된다라는 건 결국 뭔가 제가 상처가 났을 때 연고를 여기에 연고를 여기에 적용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연고를 바르다. 연고를 바르다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그런 뜻이 토익에서 자주 빈출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토익에서 자주 빈출되는 이 단어의 뜻을 정리하셔야지 물론 모든 단어의 용례와 사례를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빠르게 토익 점수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모든 뜻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에 자주 빈출되는 단어장으로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걸 우선순위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단어에 대한 팁 하나 좀 드렸고요. Belongs. 속하다. Each document belongs to a different category. Remain. 남다. Only a few seats remain for the workshop. 자, 질문. remain이란 동사. 와, 이거 오늘 현장 강의에서도 너무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remain이란 동사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현장 수강생분들 알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죠? remain 없이 토익 볼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강조하는 동사인데 여러분 남아있다 주로 자동사로 쓰이는데 뒤에 보어가 붙을 수도 있어요. 주격 보어가 붙어서 주어가 뭐뭐인 채로 남아있다 또는 그냥 남아있다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오직 몇 개의 좌석만 여러 워크숍을 위해서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remain으로 쓰인 거고요. remain 뒤에 주로 이 형식 동사로 쓰일 때 주격 보어가 나와서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웃긴 거 remain은 또 투부정사 보어가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하나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독해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remain to be seen 이라는 표현 이거 하나로 외웁시다. 자, 직역을 해볼게요. 남아있대요. 투부정사 보어인 채로 남아있대요. 보여져야 하는 채로 남아있다라는 건 이건 뭐예요? 주어가 보여져야 하는 채로 남아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깔끔하게 의역하면 두고 봐야 한다. 주로 앞쪽에 결과 같은 주어가 나와요. 야, 이러한 결과들은 remain to be seen, 두고 봐야 해. 이렇게 직역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 표현 가능합니다. Requires. 요구하다. The position requires strong communication skills. 34번 단어입니다. 자, require 무슨 뜻? 요구하다. 그래서 the position, 이 직책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목적어가 하나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형식 동사로도 쓰이죠. 그런데 require 너무 중요하죠. 또 어떤 쓰임이 있죠? A라는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쓸 거다? 그렇죠. 투부정사가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얘를 수업 시간에 뭐라고 부르냐면 A2 동사 원형 구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건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할 때 투부정사로 바꿔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엔 사실 이런 오형식 문장 구조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빠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팁 하나 드릴게요. 목적어가 결국 하려는 동작을 투부정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어와 이 투부정사의 관계가 주어와 서술부 관계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어라는 게 아니라 영어의 문장 구조와 우리나라의 문장 구조가 1:1 호환이 안 되고 또 우리나라 말에서는 오형식 문장 구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주술 관계처럼 해석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이 어떤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the employees라고 해놓고 뒤에 투부정사를 통해서 to attend the meeting이라고 쓰겠죠. 결국은 얘가 참석하는 거니까 우리 주술 관계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해석하는 팁입니다.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require A2 동사원형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죠? A2 동사원형 쓰는 거 많죠? 뭐 ask A2 동사원형. 또 우리 permit A2 동사원형. 그렇죠? 허가하다. 또 ask는 요청하다. require 또는 request라는 동사도 가능하고 encourage 같은 것들도 가능하죠? 그거 한번 쫙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Consist. 구성되다. The panel consists of 5 specialists. 우리 consist 35번 단어입니다. 자, consist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동사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자동사가 어떠한 전치사와 결합돼서 수거적인 콜로케이션을 만들기도 하죠. 가볼게요. 전치사 뭘 쓴다? of입니다. 그러면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질문 드릴게요. consist of 그 패널은 5개의 우리 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consist of라는 표현 자동사로서 전치사 of와 함께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표현 되게 많죠. 뭐가 있죠? 뭐 deal with 같은 표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정답 많이 나오는 거 comply with 같은 표현들도 있고 또 다른 전치사도 있죠. respond to 같은 표현. 자, deal with는 뭔가를 다루다 처리하다. comply with는 뭔가를 준수하다. 규칙 같은 거 따르다. respond to는 뭔가에 응답하고 대답하다. 이런 류로 쓸 수가 있겠죠. 하나만 지금 막 떠오르는 거. refrain from 하면 뭘까요? 뭔가를 삼가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삼가는 게 뭐예요? 그거 하지 말아주세요. 휴대전화 사용 삼가주세요. 수업 시간에. 그렇죠. 하지 말아달라는 표현. refrain from 같은 전치사와 함께 자동사가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an handle. 처리할 수 있다. Our staff can handle urgent requests. Should submit. 제출해야 한다. Applicants should submit the form by Friday. Must complete. 완료해야 한다. All employees must complete the safety course. May request. 요청할 수 있다. Guests may request early check-in. Might cause. 야기할 수 있다. Heavy rain might cause delays. Will attend. 참석할 것이다. Executives will attend the annual meeting. Could improve. 개선할 수 있다. The new system could improve efficiency. Would prefer. 선호하다. Customers would prefer faster service. Shall receive. 받게 될 것이다. Employees shall receive bonuses next month. Can be applied. 적용될 수 있다. The coupon can be applied to online orders. May be delayed. 지연될 수 있다. The flight may be delayed due to weather. Should be completed. 완료되어야 한다. The report should be completed by noon. Must be worn. 착용해야 한다. Safety helmets must be worn at all times. Will be held. 개최될 것이다. The seminar will be held next Monday. Could have been avoided. 피할 수 있었다. The issue could have been avoided with more testing.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인데 요걸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50번 단어입니다. 자, 단순히 avoid를 가지고 이런 시제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could 뒤에 또는 would 또는 should 또는 might 이러한 조동사들 뒤에 have 플러스 pp가 붙어서 쓰이는 게 무슨 의미였는지 궁금한 적 없나요? 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가정법 가고 완료해서 if 플러스 should 플러스 had 플러스 pp 다음에 주절에서 뭐 could 뒤에 뭐 have 플러스 pp가 붙는다. 여러분 공식으로 외우는 건 좋은데 알고서 외우자고요. 이게 왜 이런 의미가 되는지 알고서 외워야 돼요. 가볼게요. could 뒤에 그냥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과거 기점에 뭔가 할 수 있었던 내용을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could 뒤에 또는 would 뒤에 또는 should 뒤에 have 플러스 pp를 붙인다라는 건 have 플러스 pp 자체가 뭐죠? 완료 시제죠. 여러분, 완료 시제라는 건 결국 완료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과거에 뭔가 끝난 상황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서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could 할 수 있었던데 have 플러스 pp가 과거에 이미 끝난 동작에 대해서 그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지금에 와서 떠올리기 때문에 뭐가 되죠? 보통은 후회나 유감을 남기는 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could, would 뒤에 have 플러스 pp 완료 시제를 붙이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have 플러스 pp는 이미 끝난 완료 시제인데 과거에 끝난 상황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되돌아가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회상하면서 쓸 때 우리 could나 would나 should나 might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쓸 수 있다. 그래서 would have pp 어떻게 해석하죠? 그랬었을 거야. 우리나라 말로 뉘앙스를 굳이 바꾼다면 또 should have pp 뭐죠? 그랬었어야 했어 과거에. 지금에 와서 과거에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또 could have pp 과거에 그랬었을 수도 있어. 야,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랬을 수도 있었네. 그리고 might have pp 그랬었을지도 몰라.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거에 그랬었을지도 모르겠잖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뉘앙스가 어때요? 주로 회화 시간에는 이거를 과거에 뭔가 후회나 유감스러운 이런 일을 얘기할 때 쓴다라고 어떤 그런 책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 때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지나가 버리고 이미 끝난 상황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묘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미국 R&B의 대부 중에 이 가수 아시나요? 브라이언 맥나이트라는 가수 아시나요? 이게 또 좀 세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근데 저한테도 옛날 가수긴 합니다. 이 미국 R&B의 이게 대부죠. 그분 노래 중에 제가 지금 정확한 노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woulda, coulda, shoulda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da가 사실 have 플러스 pp를 좀 줄여서 발음을 짧게 할 때 씁니다. 그러면 woulda, coulda, shoulda 그랬었을 거야. 그랬었어야 했어. 그랬었을 수도 있었어. 이게 뭘까요? 헤어진 연인한테 쓰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 이런 헤어진 연인한테 쓰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could have pp가 그런 류의 뉘앙스를 쓸 수 있다. 그거를 수동태로 쓰고 avoid를 쓴 겁니다. 그럼 뭐 한다? 그렇죠. could have been avoided. 그거 지나쳐서 피해갈 수 있었었어. 그 이슈는 좀 더 많은 테스팅을 통해서 그거 피해질 수가 있었는데 질문 드릴게요. 지금에 와서 과거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유감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죠. 좀만 더 테스트가 더 많았다면 그 뭔가 문제가 피해질 수 있었는데 사실은 숨어있는 뉘앙스는 뭐예요? 테스트도 많이 안 해서 그거 아마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뉘앙스로 쓰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could 뒤에 또는 might 뒤에 would 뒤에 should 뒤에 have 플러스가 왜 붙는지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단어 50개 정리했고요. 자, 이제 딱 절반 왔어요. 6강 중에 이제 3강이 끝났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꼭 하루하루 복습하시고 하루에 50개 단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간중간 문법적인 포인트 궁금한 것들 제가 설명을 하니까 꼭 따라오면서 꼭 완료해 봅시다. 아시겠죠? 자, 다음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